안녕하세요. MIJ의 김현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MIJ 미디어스쿨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ISO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좀 이야기죠. 국제 표준화 기구. 도대체 이게 왜 사진이나 영상에서 등장을 해야 하는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ASA 그리고 DIN이 가장 대표적인 단위였습니다. 아사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는데, 아사는 미국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DIN은 독일이 정한 스탠다드였죠. 이 스탠다드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바로 필름의 감도에 관한 스탠다드입니다. 필름의 감도, 영어로는 필름 스피드라고 하는데요. 이 필름의 감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잠깐 옛날에 필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필름을 대표적으로 구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에 따라서 필름을 구분을 하면 칼라 필름과 흑백 필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방식에 따라서 필름을 구분을 하자면 네거티브 방식 혹은 포지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필름과 인화물의 이 밝기가 반대인 걸로 보통 우리가 보통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필름을 대부분 네거티브라고 하죠. 또 포지티브라고 하면은 흔히 이 슬라이드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주로 환등기나 조명, 이렇게 조명판을 통해서 보면서 사진을 필름 상태로 그대로 봐도 색깔이 그대로 나타내지는, 즉 반대적이 아니라 명암이 그대로인 그런 필름을 얘기합니다. 또 필름을 사이즈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아주 작은 APS 카메라에 쓰이는 APS 필름이 있었고요. 마치 007 영화에서 예전에 마이크로 필름 같은 그런 형태로 아주 작은 카메라, 작은 필름이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지금 통용화되고 있었던 그런 카메라, 영화에서 출발했던 이 35mm 필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중형 카메라, 120, 220 이런 표현을 쓰는데 120, 220, 그래서 6cm의 이 가로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양한 세로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645 포맷 혹은 66 포맷 혹은 67 포맷 등 이렇게 중형 카메라에서 주로 쓰고 있는 그런 필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카메라에서 쓰는 또 다양한 사이즈의 쉿 필름, 그러니까 한 장짜리로 된 그런 필름이 있습니다. 잘라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도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 50, 100, 200, 400, 800 등의 수치로 올라가는 이 ASA, 아사와 15, 16, 17, 18, 19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는 DIN 방식이 이 필름에 가장 많이 쓰이던 구분 방법이었는데요. 사실 이 감도를 나누는 방식은 단순하게 ASA와 DIN 이 두 가지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각 나라별로 스탠다드를 달리한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이 혼재해 있었던 거죠. 동구권에서 쓰던 GOST 이런 방식도 있었고, 혹은 EI 이런 방식도 있었고, 일본은 S, SS, SSS 이런 방식으로 또 필름의 감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너무 혼재하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 ISO라는 기구에서 바로 통합을 하게 되어서 바로 이 감도 표시 방식이 ISO가 된 겁니다. 이름이 바로 ISO라고 붙여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감도라는 게 뭘까요? 필름의 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름은 은으로 만들어진 감광제를 필름의 뒤에다가 발라 놓습니다. 이 감광제가 빛에 반응하는 속도를 바로 감도라고 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치가 높은 감도가 되고요. 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치가 낮은 속도가 됩니다. 우리가 셔터를 공부할 때도 셔터에 스피드가 붙었었죠. 바로 감도에도 스피드가 붙습니다. 얼마나 빛에 빠르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필름의 감광제에 따라서 달라져 있던 거죠. 그 감광제에 발랐던 감광제를 화학적으로 처리를 했던 방식에 따라서 감광제의 숫자가 달라졌던 거예요. 이 ISO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빛에 빨리 반응을 하고요. 또 낮을수록 빛에 느리게 반응을 한다면 왜 굳이 뭐하러 낮은 숫자의 필름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도가 낮은 숫자를 쓰면 더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ISO의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필름의 입자가 매우 거칠어집니다. 이 강광제의 입자가 매우 거친 거죠. 즉 입자가 곱지 않고 매우 굵어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ISO를 무한정 높은 필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입자가 거칠면 사실 사이즈가 작은 사진으로 찍었을 때, 증명사진만한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죠. 그런데 사실 커지면, 그걸 크게 인환을 했을 때는 아주 굉장히 매우 보기 불편한 그런 사진이 됩니다. 마치 나트로 이렇게 막 찍혀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감도를 선택하는 문제는요, 사실 필름 선택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웨딩 촬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패션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디지털화된 지금의 시대에도 이 ISO가 중요할까요? 아날로그 필름에서 사실 디지털화 되긴 했지만 이 모든 원리는요,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발전된 것이 바로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의 족보입니다. 필름 대신 이미지 센서만 사용되고 나머지 광학적인 부분들이나 기계적인 부분들은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획기적인 방법들이 우리 눈처럼 될 수는 없거든요. 기계에다가 아무리 좀 적용을 해서 기계를 좀 더 발전을 시킨다 그래도. 그러면 디카나 캠코더에서는 도대체 이 ISO는 어떤 역할인가 하면은 이미지 센서의 전기적 신호량을 증폭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즉 ISO가 높으면 미세한 빛이 들어왔던 그 양에 대해서 전기 신호를 확 늘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작은 전기 신호를 굉장히 늘려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뭐가 같이 올라올까요? 바로 노이즈도 같이 늘어납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ISO가 높으면 노이즈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기타를 아마 쳐보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 앞으로 저하고 이렇게 함께 음향 쪽도 공부를 하실 텐데, 음향을 공부하실 때 이 게인이라는 말을 듣게 될 텐데요. 바로 이 게인 값을 대폭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순도 높게 알맹이만, 퓨어한 그런 것들, 전기신호만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순물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이렇게 확 공급을 늘려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이 늘어서 빛도 마찬가지고 또 음향, 사운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기신호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늘어나는 거죠. 무작정 ISO 값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는 카메라에 따라 다르지만 노이즈를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을 만큼 ISO 값을 올려주는 거죠.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소니의 알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로우 라이트에 굉장히 강합니다. 새로 나오는 캐논 카메라들도 마찬가지고 R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나소닉의 S1이라든지 풀프레임들로 요즘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들은 로우 라이트에 굉장히 강하게 제조를 하더라고요. 또 웬만한 휴대폰의 이 카메라들은 정말 이 어줍지 않은 전문 카메라들보다 훨씬 빛이 적은 환경에서 촬영하기에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센서가 굉장히 작거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센서는. 근데 그 작은 센서 크기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를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기술력을 이 휴대폰 카메라에는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ISO를 사진과 영상에서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는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세팅하고 나서 부족한 값만큼 ISO를 올려서 확보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SO 1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밤에 가로등 불빛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아웃포커스 되게 좀 만들고 싶어서 노출을 측정해 봤더니 f1.4의 값, 조리개가 1.4가 나오고요. 셔터 스피드가 15분의 1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좀 더 흔들리지 않는 셔터 스피드 확보를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올려야 됩니다. 60분의 1초 정도를 놔야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러면 조리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조리개 값은 최대 개방치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f1.4라는. 그러니까 ISO의 값을 100이라는 시작점에서 400으로 우리가 두 스탑을 올려주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약간은 노이즈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사진에 있어서의 그 순서는 첫 번째,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중 하나를 내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의도로 사진을 찍을 것이냐, 어떤 느낌으로 찍을 것이냐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예전 영상들을 예전에 있던 에피소드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먼저 정해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순서를 나머지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것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ISO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상에서도 비디오 촬영에서도 순서가 같을까요? 약간 다릅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 예 노출에서 가장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영상에 있어서는 프레임 레이트가 가장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몇 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24프레임으로 만약에 촬영을 한다. 영화 같이 영화 시네마틱으로 24프레임으로 촬영한다면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바로 다음에 따라오죠. 개각도로 셔터 앵글로 180도를 정해주던지 혹은 스피드로 셔터 스피드로는 48분의 1초 이게 없다면 50분의 1초 이것도 만약에 카메라에 세팅이 없다면 60분의 1초로 아주 가장 근접한 셔터 스피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리개는 최대 개방인 f1.4가 이미 결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조절 역시 마지막에 ISO로 400이라는 숫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셔터 스피드, 그리고 조리개, 그리고 ISO입니다. 영상의 그 작업의 순서도를 카메라를 다룰 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상에서는 ISO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영상에 있어서도 ISO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이즈가 많으면 아무래도 별로 이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아주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사진처럼 한 프레임으로 한 장면으로 모든 것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상은 그 앞뒤에 연결된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나 뮤직비디오, 웨딩 촬영들 뭐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화질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이즈를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찍는 게 맞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큐멘터리나 뉴스 뭐 이런 어떤 순간적인 포착과 그때의 상황이 더 중요한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은 그때는 노이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즉 이 장면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상황에 오디오들이 담기냐 담기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서 사실 노이즈의 문제들은 크게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을 찍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ISO에 대한 이 허용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비디오에서의 ISO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이 ISO에 대한 정리를 마쳤는데요. 이것을 마침으로써 빛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사진이나 영상에 있어서의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혹은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